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의 홍 반장님, 빨간 옷,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홍 시장님, 그만 좀 하시죠.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느냐. 먼저 홍준표 시장이 뭐 연일 SNS를 올리죠. 이 최근에 뭐라고 올렸었느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초짜가 당대표가 되면 나도 거취 결정할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살림 차리는 게 오히려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새살림? 나가는 거야. 네. 탈당하는 거야. 거취 결정, 새살림.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일단 삭제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보고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더 빨리 나가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가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다시 홍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일부 세력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구나 싶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며 가며 한 번씩 좀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죠. 이철규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뭐 정치하시는 분이 늘 정적인 발언을 하실 수는 있죠. 네. 하실 수는 있는데 당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당의 입장에 의견이 분란이 오고 그런 것 말씀들은 이제 조금 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네, 좀 조심스럽게 이철규 의원 얘기를 했어요. 조금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약간 완곡하게 둥글둥글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신지호 의원님. 네. 친윤도 그만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럼 홍 시장은 친윤인가 아닌가? 홍 시장은 친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이 애초 그 전략은 뭐냐면은 네. 총선 직후에 이제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만난 게 홍 시장이었었죠. 예. 그래서 그 윤심,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한동훈 때리기였어요. 그런데 그 한동훈 때리기 하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때리는 걸로 상황이 해석될 됐어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영화 대사로 한 놈만 패야 되는데 한 놈만 패다가 그냥 옆에 뭐 이렇게 초점이 다초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친윤계에서는요, 가뜩이나 뭐 한동훈이 대표되면 친윤계 일부가 뭐 탈당한다 이런 말을 흘린다 이런 저기 때문에 여론에 지금 그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홍준표 시장한테 다 그냥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빠져나오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홍 시장이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물론 개인 의견.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개인 의견입니다. 네.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항성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행성인데 행성이 항성을 해서 궤도 이탈하면 우주 미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홍 시장님께서 우주 미아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홍 시장님 혹시 저희 방송 보고 있으면 SNS 지금 글 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신지호 의원님의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일단 초반에 생각했던 거랑 좀 약간 좀 다초점이 되면서 계획이 좀 틀어졌다. 처음에 친윤이었다가 지금 약간 친윤이 아닌 그런 스탠스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아까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완곡하게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건지 그것 때문인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매일신문입니다. 홍준표 찐윤 향해 윤에 기생하는 찐득이다 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었는데요. 같이 볼까요? 언론에서 말하는 찐윤이라는 사람들 아까 저희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실 찐윤으로 꼽는 게 이철규 의원인데요. 찐윤이라는 사람들 윤에 기생하는 찐득이라는 뜻으로 붙인 말이다. 정작 본인들만 그 뜻을 모르고 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윤 대통령 아까 얘기 나왔죠. 윤 대통령 총선 끝나고 처음으로 만나서 4시간 동안 만찬 하면서 총리 누구로 하세요라는 추천도 다 받고 하는 사람이 또 홍 시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찐윤은 윤에 기생하는 찐득이. 이거는 친윤의 분화냐 뭐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주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을 제일 처음 총선 이후에 만나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심을 본인이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운으로 그 힘을 동력을 삼아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까기에 매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왜 깠냐?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총선 그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논이 막 같이 비등하게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당에서는 윤칠 한삼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그 정권 심판론이 통용됐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 나올 때 아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아니고 선거를 총괄 지휘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실드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또 거기에 또 그거에 맞물려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키운 건 네. 홍준표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시중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친윤계에서는 네. 이거 너무 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의 견제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견제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이 상황까지 가는 것은 이건 홍준표 시장의 패착 아니냐라고 하면서 홍준표 시장하고의 거리 두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윤의 기류가 변했는데 이게 뭐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또 뒤통수를 맞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찐윤이라는 저 단어를 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기생하는 찐득이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모두 까기로 전환했다 공세를 네. 이렇게 보여져서 홍준표 시장이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친윤인 거겠죠. 지금 말씀에 따른다면. 근데 친윤이 아니라 이른바 비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물론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분이 대표 시절에 그때 그 지방선거는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그러면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네.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거는 당의 이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원로라면 원로랄 수 있는 분인데 네. 굉장히 좀 졸렬하고 좀 가랍습니다. 네. 김재원 전 수석의 얘기는 아니 뭐 말아먹은 애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 본인은 말아잡수신 영감탱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고춧가루 얘기도 나고 졸렬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승환 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께서는 친윤 비윤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친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옹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비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근데 이게 반작용이 일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능적 안티 같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 지원이다. 네네. 그래서 이 모든 홍준표 시장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건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당권 도전의 명분을 키워줬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덩달아 차기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철저하게 그냥 본인 이익을 위한 본인 정치를 하시는데 근데 정말로 우리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어당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당수가 8단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최선화는 뭘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겁니다. 이번에 24년 8월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은 임기가 26년 8월까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26년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하다가 나 대선 나가야겠어 하고 대권을 위해서 그만두게 되면은 네. 25년 9월 달에 그만둬야 됩니다. 25년 9월 달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선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자기 대권을 위해서 당권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 매몰하거나 그렇게 매몰시켜 버리거나 혹은 그냥 너는 당대표니까 지선까지 해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권 주자 하나를 발목 잡아놓거나 비난한 여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지금 저런 모든 전략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당대표로 그냥 묶어놓기 위해서 다 알면서 저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까 저 앞부분에서는 이거 스텝이 꼬였어요라는 얘기여서는 그게 아니다. 진짜 큰 그림이다. 한동훈 당대표 만들기에 지금 깃발을 들고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어제 저녁 한 7, 8시쯤에서 또 글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나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반대가 없으면 정치가 아니죠. 논쟁 두려워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죠. 라고 올렸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이제 라운드가 끝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 정말 논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 말은 정말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논쟁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논쟁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국민의힘에 던져지는 파장이 굉장히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논란이 또 끝을 모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논쟁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세력이 없고 계파가 없는 분들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또 정치인이시고 또 정치적인 경험도 많으신 원로라고 평가도 받으시지만 그 인물의 어떤 경쟁력에 비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또 나로 따라다녔었거든요. 네. 이른바 계파도 좀 계파색도 옅고 뭐 친홍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력화가 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저런 강공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메시지들에 대해서 공격은 많이 받으시지만 이걸 같이 방어해주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실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당심에서는 지고 민심에서 이겼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도 본인이 당내에서 어떻게 세력을 넓혀야 될지도 고민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홍 시장의 고민이 앞으로 어떤 SNS 글로 올라올지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인물 볼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둘 중에 누가 오늘의 인물인 것이냐.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기사입니다. 이번에 3명이 됐어요. 네. 이번엔 3명.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배우자가 같이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어제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내외가 평산 책방을 방문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이 5월 23일이죠.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입니다. 오늘 이제 추도식이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이 추도식 참석하려고 김경수 지사가 영국에서 일시 잠깐 귀국을 했죠. 귀국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 들어왔으면 만나겠지. 딴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근데 주목할 점은 만난 뒤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겠죠. 김경수 전 지사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도식 때문에 잠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연말에 완전히 귀국할 계획입니다.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경수 전 지사 공항에 귀국할 때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시죠.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셨죠? 일시 귀국을 했고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무슨 얘기한 걸까요? 글쎄요, 뭐 두 분의 대화를 저희가 뭐 알 수는 없는데 네. 저 말로만 본다면 뭔가 그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해석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뭐 지금 나간 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보통 이렇게 유학이다 아니면은 어떤 방문 교수, 교환 교수 이런 걸로 갔을 때 한 1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은 뭐 들어올 때가 연말쯤 되면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네. 마치 정치적으로 어떤 재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또 있어 보여서 네. 저 발언의 진위는 조금 더 좀 이 앞으로 지금 바로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요 추도식 끝나고 나서 오늘 추도식 끝나고 나서 한 2, 3주 정도는 더 국내에 머물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지 또 그분들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정도까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짧게 신지호 의원님. 사실 약간 한 발 떨어져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하면 구심점이 될 수 있겠느냐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개파가 다 지금 약간 뭐 쉽게 얘기해서 좀 죽었다.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도 구심점이 되기에는 홀로 구심점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려면 외생 변수인 윤 대통령의 특별 복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심점이 되려면. 그런데 저 두 분이 저 오른쪽 사진 보면 이제 아주 정겹게 손잡고 있는데요. 네. 저 에너지 흐름이 달라요, 지금. 왜냐하면 김경수는 뭔가 이제 친문 부활의 아이콘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네. 이제 문 대통령은 최근에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또 회고록을 내가지고 오히려 그런 친문 부활의 그거에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의 그게 서로 저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구심점은 뭐 일단 외생 변수가 좀 있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